안녕하세요. 습작생 1입니다. 오늘은 시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견이 분분한 것들 중 하나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직유와 은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직유는 뭐뭐처럼 같이 쓰이는 거고, 뭐뭐 같이. 은유는 그냥 무엇 무엇이다 라고 쓰는 것이고. 근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직유가 은유보다 낮은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유는 초보, 은유는 고수, 이런 인식이요. 저는 직유 편에 서서 그게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유는 왜 억울한가? 시 강의나 하평 자리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직유 좀 줄이세요. 은유로 가야 시가 깊어져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유를 쓴다는 것은 두 개를 나란히 놓는다는 겁니다. A는 B 같다. 이 두 가지 관찰 대상 사이에 독자가 서 있는 거예요. 둘을 동시에 보면서 그 사이의 거리를 느끼는 거고. 은유는 다릅니다. A는 B다. 경계를 없애버립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유는 거리가 있고 은유는 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거리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움도 멀어진 거리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리 있으니까 그립고 닿지 않으니까 더 간절하고. 직유는 그 거리를 그대로 품습니다. 없애지 않고. 그게 직유가 가진 첫 번째 무기예요. 제가 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이 노을을 얻고 놓지 못하는 것처럼 내 그리움의 끝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다. 직유입니다. 것처럼이 있으니까. 은유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노을빛 그리움이다. 너무 짧지만 둘 다 같은 감정인데 느낌이 다릅니다. 은유는 약간 선언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노을빛 그리움이다. 딱 잘라버립니다. 강하고 단단합니다. 직유는 고백과 같습니다. 뭐뭐 하는 것처럼. 비교하는 순간 화자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그 장면을 바라봤는지가 느껴집니다. 산에 노을이 지고 내리는 거를 노을을 얻고 놓지 못하는 장면을 이 사람이 먼저 봤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당신을 생각났고 그 사람이 직유 안에 들어있습니다. 은유는 결론적이고 직유는 과정입니다. 결론만 있는 시도 좋습니다. 근데 과정이 보이는 시는 읽는 사람이 같이 걷는 느낌이 납니다. 그 사람이 뭘 보면서 뭘 생각했는지를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직유가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면은 비교 대상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 예상 바뀝니다. 뻔한 직유가 보통 있습니다. 눈물이 비처럼 흘렀다. 마음이 돌처럼 굳었다. 이런 건 읽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처음 들었을 때 새로웠던 게 너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근데 제시에서 또 가지고 오면은 이런 건 좀 다릅니다. 뚝배기 씹는 속도로 아이는 늙어간다. 뚝배기 씹는 속도와 같이 아이는 늙어왔다. 뚝배기랑 늙음을 나란히 놓는 순간 독자가 멈춥니다. 뚝배기가 씹는 속도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처음엔 팔팔 긁다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식어가는 것. 그게 늙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직유의 맛입니다. 은유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늙음은 뚝배기다. 늙음은 뚝배기 씹는 속도와 같다. 근데 이것도 좋긴 한데 근데 좀 다릅니다.
뚝배기처럼 식어가는 과정이 안 보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는 거지 과정이 되는 게 아니니까. 직유는 속도와 과정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직유만의 두 번째 무기입니다. 뻔하지 않는 비교 대상을 찾는 것. 그게 직유를 쓸 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오래 보는 사람이 좋은 직유를 씁니다. 뚝배기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 그 속도를 알게 되는 거니까. 정리해보자면 언제 직유를 써야 되고 언제 은유를 써야 될지. 직유를 쓸 때는 비교하는 장면 자체를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 씁니다. 화자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두 이미지 사이의 거리를 느끼게 하고 싶을 때, 은유를 쓸 때는 선언하고 싶을 때 씁니다. 경계를 없애고 싶을 때, 두 개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들고 싶을 때. 어느 게 더 우월하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지금 이 시에 필요한가의 문제 같습니다. 시 한 편 안에 같이 있어도 됩니다. 당연하죠. 둘을 같이 쓸 때 또 리듬이 생깁니다. 직유로 펼쳐놓고 은유로 찾는다. 산이 노을을 놓고 놓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은 노을빛 그림이다. 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면 호흡이 좀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시는 관찰이고 묘사고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거지만 뻔뻔한 거짓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뻔뻔함을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뚝배기가 늙는 게 아니고 산이 노을을 얻는 게 아니고 당신이 노을빛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가 진실되게 와닿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감동이 줄어듭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림자 개수가 준 만큼 뚝배기 씻는 속도로 아이는 늙어간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간 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는 사람이 속아줄 수 있는 뻔뻔함, 약간의 거짓. 속으면서 오히려 더 진짜를 느끼는 것. 그게 돌려서 말하는 진실이고 직유고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사실보다 더 깊은 데 있는 걸 꺼내려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름길로 가면 닿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발자국도 모두가 가는 발자국이 아니라 가끔 남아있는 발자국이 있고 시는 항상 돌아서 갑니다. 뻔한 거짓말은 또 한편으로는 들킬 수도 있죠. 빛처럼 흘렀다, 돌처럼 굳었다. 아무도 속지 않죠. 그러니까 직유 쓴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은유 못 쓴다고 주눅 들지 말고 일단 뻔뻔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뻔뻔하면 좋대, 뻔하면 안 되고. 그게 평생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직유를 썼는데 괜히 고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안 고쳐도 됩니다. 직유를 썼다는 건 그 장면을 오래 봤다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을 찾을 만큼 오래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시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뻔한가 아닌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뻔했을 때 고치면 되고 뻔하지 않으면 지키십시오. 거리를 품으면 됩니다. 그리움을 담아서. 시는 그렇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제가 직접 쓴 시와 강의 내용을 좀 들고 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